자, 발표 불안, 긴장 떨림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10가지 원리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만남의 법칙. 이게 이제 첫 만남 문화거든요. 첫 만남 심리 가족이라고 그래요. 첫 만남 심리 가족은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편을 들어주고 또 응원하고 지지하고 우리 앞에 나와서는 있는 그대로 나를 다 표현하는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 환경이 바로 참만남 심리가족이라고 합니다. 이 참만남 심리가족 안에서 내 문제를 개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문제를 개방하기보다 숨기고 싶잖아요. 내가 긴장되고 떨리는 걸 몰랐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남들이 알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제는 개방할수록 줄어들고 문제는 숨길수록 커진다. 이걸 이해를 하세요. 이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숨길수록 커진다. 자, 문제는 개방할수록 작아진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문제가 개방할수록 작아진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를 개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밖에서 우리 개방할 수 있나요? 뭐 모르는 사람한테 애써 내가 긴장되고 떨리고 보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회사에 가서 굳이 내가 긴장되는 모습 보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데는 문제를 숨긴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숨기다 보니까 문제는 커지고 커져가지고 처음에는 작은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큰 괴물처럼 커져버린 거죠. 그게 발표 불안증, 뭐 대인 공포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를 개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문제를 보여줘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문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이걸 따져봐야 돼. 이게 뭐냐면 평가 판단하지 말자. 자, 평가하지 말자. 평가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 있는 그대로 받아주자. 예,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기가 예를 들어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을 쌌을 때 너 왜 기저귀에 똥 싸서 오줌 쌌어? 이게 아니라 우리 아기가 기저귀에 똥 쌌구나, 오줌 쌌구나, 우리 애기 너무 예쁘네, 이렇게 아기를 받아주잖아. 아기가 그러면 기저귀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기저귀를 편안하게 바라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말을 할 때도 내가 좀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람들이 나를 다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야, 긴장해도 괜찮구나, 좀 떨어도 큰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렇게 좀 안도감, 좀 편안한 어떤 위로를 받는 그런 느낌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인 공포증이나 발표 불안증이나 또는 뭐 긴장 떨림이 좀 심한 분의 경우에는 바로 내 문제를 보여주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모든 사람이 다 받아줄 수 있는 이런 평가 판단이 없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참만남 심리 가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환경이 자주 들어와야 돼요. 참만남이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든 변화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촉진된다는 거죠. 모든 변화는. 절대로 어떤 좀 불편하거나 긴장되거나 또는 두려움의 환경이나 이런 데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이 좀 소심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해병대 보내가지고 좀 성격 개조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해병대에 보내면 성격이 개조될까요? 해병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병대가 되지 않을까? 해병대. 근데 해병대에 가면 성격이 개조될 거라고 보냈지만 물론 이제 뭐 군대에 있을 때는 좀 자신감도 있고 용감해지고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제대를 하는 순간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마치 람보 영화 보셨죠? 람보 옛날에 베트남 전쟁 영웅 람보 기억나세요? 네. 람보가 베트남 전쟁에서는 전쟁을 아주 잘하는 영웅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은퇴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됐죠? 불안한 거예요. 사회 적응을 못한다. 이 원리가 뭐냐면은 불편하거나 경직되거나 긴장되는 그 분위기에서 반복된 그 행동 패턴들은 절대로 습관화될 수가 없다. 무의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모든 변화나 모든 어떤 행동의 어떤 또 습관의 이 변화는 편안한 분위기에서만 촉진된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발표 불안이나 긴장 떨림을 없애기 위해서는 발표 불안, 긴장 떨림을 보여주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편안한 그 분위기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아기가 기저귀를 떼기 위해서는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더라도 받아주는 편안한 문화를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아기가 그런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넘어지더라도 전혀 다치지 않는, 넘어지더라도 정말 편안하게 다시 나를 안아주는 그 할머니, 어머니의 그 사랑의 환경, 이게 필요하다. 이해되시나요?
예. 특히나 대인공포증, 발표 불안증은 사람들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를 편안하게 받아주는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은 평생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 집에서 일반 스피치 학원에서 스피치 훈련 뭐 2달, 3달, 1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혀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스피치 학원도 평가하거든요. 3분 스피치 시키고 너 뭐가 잘못됐지? 비디오 촬영해가지고 막 다시 피드백하고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면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이거 이해가지? 첫 만남에 들어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 발산의 법칙. 우리는 해소되지 않는 엉어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발표 불안도 따지고 보면은 해소되지 않은 엉어리 또는 한 화병의 일종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화병. 자 보세요. 자 해소되지 않는 엉어리는 뭐냐면 내가 울고 싶은데 울지 못했어. 화가 나는데 화를 내지 못했어요. 긴장된데 충분히 긴장을 떨쳐버리지 못했어. 불안한데 불안을 막 떨쳐버리지 못했어. 여러분들 긴장 떨리면 왜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앞에서 발표 시키는데 막 심하게 긴장되고 떨려. 그러면 떨다가 들어가요? 편안한 상태에 들어가요? 되게 떨다가 들어가죠. 되게 떨리는 시간이 3분이거든요. 3분. 자기 소개를 시키는데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떨려. 그럼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은 3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면 편안해질 텐데 우리는 3분 이상 이야기를 안 하죠. 한 1분, 2분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떨려. 떨리는 상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자, 긴장, 떨림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긴장, 떨림이 내 안에 억압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숲속에 호랑이를 만났어. 호랑이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싸워서 죽이든지 도망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죠. 싸우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겠죠. 도망을 가더라도 기진맥진해질 때까지 도망을 쳐야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싸워서 호랑이 때려 눕혔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와, 겨우 살았네 이렇게 되죠. 그럼 그 다음에 호랑이를 만나면 느낌이 어때? 그 다음에 호랑이 만나더라도 별로 두렵지가 않죠. 왜냐하면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이 다 해소가 됐거든요. 때려 눕히는 과정에서 다 해소가 되면서 겨우 살았네. 그 다음에 호랑이를 다시 때려 눕힐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 근데 막 싸우고 있는데 옆에 있는 누가 포수가 호랑이를 때려 죽였죠.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나는 아직 두려움이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호랑이를 또 만나서 어떻게 될까요? 또 두렵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말을 할 때도 같은 원리입니다. 막 긴장되고 떨려요. 그러면은 긴장 떨림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은 계속 긴장이 될까요? 편안해질까요? 편안해지겠죠. 편안한 상태에서 들어갔어.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나와서 말을 하려면은 또 긴장이 될까요? 편안할까요? 그때는 편안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냐면은 긴장되거나 떨릴 때 긴장 떨림을 가지고 들어가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랑이를 막 싸울 때 누가 호랑이를 쏴 죽인 것처럼. 그래서 긴장 떨림이 축적이 된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긴장 떨림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어떤 슬픔이나 화나 뭐 분노, 억울함, 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는 어떤 답답함, 이 많은 것들이 다 이제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억압이 되고, 억압은 엉어리가 되고, 엉어리는 한이 되고, 한은 화병이 됐다. 화병.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해소되지 않는 엉어리, 화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화병. 그럼 화병은 어떻게 해서 해소될 수 있느냐? 발산을 해야 돼요. 자, 우선 자 소리 지른다. 시작. 소리 지른다. 크게 웃는다. 크게 웃는다. 실컷 운다. 실컷 운다. 자, 이 소리 지르고 크게 웃고 실컷 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컷 이야기한다. 시작. 실컷 이야기한다. 자, 내 안에 있는 엉어리를 막 실컷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만나면 제가 되게 첫날은 거의 1시간 동안 제가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죠. 그게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그 1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그동안에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될 거예요. 이야기하다 보면 좀 후련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좀 후련하죠? 예. 그러니까 실컷 이야기하면 누가 이야기 들어주면 후련하다 이거.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실컷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스피치 훈련할 때 앞에 나와서 내 이야기를 실컷 이야기하는 것, 이거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이제 발성 훈련 시켜드릴 테니까 크게 소리 지르고 크게 웃는 것, 이거 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자, 해보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발산을 해라.